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나서 거래 절벽 현상들이 더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들이 취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기사를 보면 주택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 등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대구 지난해 매매 신고를 한 뒤 거래를 취소한 아파트 3건 중에 한 건은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좀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엔 잘 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신고가고 또 앞으로 조정장이라든지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말을 하니까 겁이 나서 덜컥 취소를 해버렸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많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 재산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접근을 했다? 그 뒤늦게 이제 겁이 났다? 조금 확률이 적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값을 띄우려고 했는 건가? 조금은 의심이 되는 경우인 거죠. 네이버 부동산의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와 주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집 앞에 있는 부동산에 들러서 가격은 어떻게 하는지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 가격이 시세라고 생각을 해서 또 거기에 맞게 내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네이버 부동산이란 것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부동산에 사실 갈 필요도 없이 매물 접수가 되고 매물의 가격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정보의 투명성이 더더욱 강화됐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담합이라든지 투기에 좀 역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네이버 부동산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가격만 잘 조정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그 시세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금액대에 맞춰서 올리자 이런 케이스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호가만 너무 높다, 실거래가에 비해서 주인들이 가격만 높게 올리는구나 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진행을 했냐면 이제는 실거래가를 조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가랑 실거래가랑 차이가 너무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실거래가를 올리게 되면 호가랑 큰 차이가 안 나겠네? 사람들이 실거래가를 믿고 또 거래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신고가랑 또 다음에 이어지는 실거래가들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가격 상승은 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사례들이 분명 급증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건데 너무 취소가 되니까 그리고 악용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좀 막겠다라고 하는 케이스였던 거죠. 이제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 60일에서 단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 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전에는 해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해제에 대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즉 의무화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악용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줄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허위 계약 신고 금지 규정 마련 이런 것들도 생겼습니다.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거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실거래가를 좀 조작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럴 때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청과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토부 실거래가의 변화들은 어떻게 뜨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신고가라고 했을 때는 수성구 아파트 같은 것들이 현재는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주요한 단지들이 있죠. 한 번씩 챙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취소된 내역이 있을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요 국토부 내용만 보더라도 해제 여부라든지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는 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해제가 되었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해제가 되었고 언제 또 해제가 되었는지 이제 뜨는 겁니다.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화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잔금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도 이제 보통 잔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했을 때 보통은 2달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건 정말로 허위 거래였구나 혹은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 거구나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각 구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게 되면은 분양했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 내역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또 눌러보면은 해제 사유 발생일이 그래도 한 달 뒤쯤에 뜨는 것을 역시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또 뭐 크게 확인할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이제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거래 절벽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왜냐면 살라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출 같은 것들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거래 절벽들이 조금씩 더더욱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러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틈틈이 뜨고 있는 신고가는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신빙성이 조금 낮은 상태다 보니까 맹신한다기보다는 항상 구축이라든지 주변 인근에 있는 단지들의 시세를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 봐야 된다. 자,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집이 없고 또 경험이 좀 부족한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뭐 마냥 긍정적이라거나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가격만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위기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무언가 극적인 변화라거나 혁신 같은 것들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